식으로 말하면 뭐 개천에서 용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비천한 출신이지만 어쨌든 황제가 돼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전제정을 확립하고 사제 통치라고 부르는 정치 체제를 창안해서 한 20여 년 운영했습니다. 정치, 군사적인 그런 이 개혁과 함께 그는 로마가 그래도 너무 넓어가지고 자기 혼자서 수습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제의 자리, 최고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돕는 황제들을 아예 공식적으로 임명해가지고 그들이 역할 분담을 하게 했습니다. 막시미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서쪽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과 서방을 두 황제가 맡는 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는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고 서방에서는 게르만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로마의 국방 문제를 1차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시미아누스를 서방 지역 황제로, 자신은 동방 지역 황제로. 그런데 그 두 명으로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그래도 역시 로마가 너무 넓고 해결해야 될 게 많으니까 두 사람의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밑에 다시 부황제를 하나씩 거느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3년에 갈레리우스를 자기 밑에 동방의 부황제, 부황제는 뭐라고 불렀냐면 카이사라고 타이틀을 썼습니다. 서방에는 막시미아누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였는데 부황제로는 콘스탄티우스를 부황제로 삼았습니다. 이 콘스탄티우스가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되겠어요. 이제 이런 네 명의 황제가 통치하는 사제 통치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머리가 좋아서 이 두 명의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두 명의 카이사르가 각각 아우구스투스 밑에 있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아우구스투스들이 일정 시간 임기가 끝나면은 자동으로 퇴위하고 두 명의 카이사르가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새로운 카이사르를 또 임명하고, 이론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황제 계승 원칙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국 전역을 네 명의 황제가 분할 통치하면서 국방도 더 튼실하게 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는 일단 황제들 사이에 그 긴장도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각자 통치권이 정해져 있어서 그 지역을 잘 막으면 또 자기의 인기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제 통치는 등장했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그런 원칙도 잘 지켜줬고 또 그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군사, 제도를 개혁하면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나름대로 이 군인왕제 시대 때의 그 로마가 가졌던 정치적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3세기 위기의 중요한 내용은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하나씩 또 풀어갑니다. 경제 위기의 근원은 특히 화폐의 질적 저하와 불안정이었어요. 이 고대 시대는 그런 지폐가 아니라 모든 게 주화였어요. 즉 금, 은, 동으로 화폐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화나 은화나 동화는 그 자체가 귀금속이면서 화폐의 가치를 상대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명목 화폐가 아니라 실질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 자체가 금의 무게에 따라서 그게 얼마짜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문제는 이게 금이라는 게 금은 은화도 그렇고 금화도 그렇고 동화도 그렇고 그게 얼마나 순수하냐가 중요하겠죠. 이런 화폐가 제대로 질적으로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물가가 엄청 비싸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화폐를 개혁해서 순도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 단계의 이 화폐의 질적인 차이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이 금본위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3세기 황제들이 막 화폐 주조를 남발하면서 순도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왔었는데 로마의 화폐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수습하면서 금본위제를 확립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금은의 순도를 높이려면은 금의 공급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카르타고나 다키아나 또는 히스파니아 북부 같은 데서 금광을 개발해 가지고 우선 금의 공급량을 늘려야 금화의 순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적극적인 금광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속주 정부에서도 화폐를 주조할 수 있게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화폐가 유통하는 것을 단일 통화권 안에 두었습니다. 화폐가 원활하고 또 안정적으로 유통되어야 그 제국 경제가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화폐 개혁을 통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화폐를 안정시킨 다음에 세제 개혁을 또 단행했습니다. 이게 세금 문제는 어느 시대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전에는 유산 시민에게만 세금을 부과했는데 디오클레티안은 이를 폐지하고 생산물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인두세로 이해되는 뭐 카피타티오나 개인의 부동산에 부과하는 이런 세금들이 적어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부과함으로써 그 세금에 대한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고 가격령을 반포해 가지고 어떤 물품이 특히나 생필품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그는 막고 또 이 투기꾼이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면서 강력한 경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이런 일련의 화폐하고 최고 가격령 조세개혁을 통해서 그는 로마가 적어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그 업적 아니고요. 이제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 탄압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이 지중해 세계에 상당히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인들은 이제 이런 황제 숭배나 전통적인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경배하는 그런 전통이 강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전통 종교하고는 계속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 문제는 로마 황제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하면서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은 옛 신앙, 그 원래 로마인들이 그 중요하게 생각해 오던 그런 전통적인 그 종교를 유지하고 도덕을 이렇게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전통 종교를 회복해서 정책 안정을 꾀하려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탄압할 수밖에 없었겠죠. 299년 국가 제사를 드리는데 복정관들이 뭔가 불길한 기운이 돌아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황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사에 참여도 안 하고 제사를 부정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황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와서 제사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거부하는 자는 태형을 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체계적인 그리스도인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303년에를 시작으로 해서 그는 4번에 걸친 박해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차 칙령은 아까 303년에 발표해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들을 파괴하고 그 당시 신앙서적, 뭐 성경 이런 걸 불태우게 했고요. 모임과 예배를 금지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법정에서 기소권과 변호권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권익을 다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공공연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카타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하에서 또 이렇게 몰래 예배도 드렸는데 그런 것 자체도 다 이제 금지시키는 거예요. 2차 칙령에서는 많은 성직자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이제 취조하고 그리스도교를 배교하겠다
라고 한 자는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처형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3차에서는 국가의 신들에게 제사하겠다는 그리스도교인은 잡았다가 석방을 해주지만 거부하는 그리스도교인은 사형에 처하는 좀 더 강도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갔던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로마의 전통 제사에 반드시 참가하고 그 다음에 거부하면 사형이나 중노동형에 처한다는 마지막 칙령을 또 4차 칙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차부터 4차까지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1차 칙령 외에는 전 제국에서 일사불란하게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285년부터 305년까지 그 2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황제가 살아있으면서 물러난 경우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만들어 놓고도 그냥 약속한 대로 내가 임기를 20년째 되는 해, 내가 임기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만 물러나겠다. 그래서 아주 또 특별한 케이스를 만든 것입니다. 평가를 보면은요, 그리스도교를 마지막으로 대박해한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폭군 이미지가 강하고 그의 즉위를 하나의 연호로 사용할 만큼 이제 저평가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20년의 치세 동안에 3세기의 위기는 어쨌든 수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강력한 전제정이 됐고 관료제를 기반한 절대 군주정으로 이행을 했습니다.